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1강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켄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불포화도예요. 불포화도. 불포화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켄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사슬형의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정의가 돼요. 사슬형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 만약에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부르면 사이클로 알켄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켄인데 고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 고리형이잖아. 그래서 고리형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사이클로 알켄은. 자, 그리고 이제 화학식은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2N개가 됩니다. 또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알케인, 그러니까 구조 같은 걸 분석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거는 알케인이에요, 알케인.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알케인의 분자식인 탄소가 N개일 때 수소가 2N 플러스 2개가 되죠. 2N 플러스 2개가 이 탄소가 N개일 때 가질 수 있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가지게 되는 최대 수소 원자의 개수예요. 얘가 맥스 값이야. 얘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얘를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불포화도가 이 수소 원자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보다 그 분자가 가지게 되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적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불포화되어 있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기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결합, 혼성화 이것들은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켄의 구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sp2 혼성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의 배양이고 12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있죠. 구조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탄소 시그마 결합 존재하고 이쪽에 PO비탈과 이쪽에 PO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파이 결합이 있죠. 파이 결합은 이 시그마 결합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결합이 분자 구조에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터미널 알켄, 인터널 알켄, 사이클로 알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물리적 성질도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케인과 비슷해요. 알케인과 비슷해. 여기도 탄화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분자가 탄소, 수소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합들, 탄소 결합이라든지 탄소, 수소 결합들, 다 비극성 결합으로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자 자체가 비극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극성 화합물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분자 간의 힘이 뭐죠? 분산력이지. 분산력만 존재하는데 저 분산력은 분자 간의 힘 중에 가장 작은 힘이잖아요. 자, 그런 특징 보여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비슷한데 극성도가 더 큰 화합물. 얘는 극성 화합물인 거잖아요. 극성 화합물은 분자가 무슨 힘을 가지게 되냐면 쌍극자 인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죠. 자, 쌍극자 인력이 분산력보다 당연히 큰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극성인 화합물이 당연히 분자 간 힘이 크고 그 이유로 인해서 BP와 NP가 더 높게 되겠죠. 이 화합물이 더 높은 거고 알켄이 더 낮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탄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분자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구조에 따라서 표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탄소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BP와 NP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용해도, 알켄은 전형적인 탄화수소 화합물, 비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유기용매에는 잘 녹아요. 근데 물에는 절대 녹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불포화도. 자, 불포화되어 있다.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 하나가 알켄이거든요. 자, 저 불포화되어 있다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같은 탄소수를 가지는 사슬형 알케인에 비해서, 얘가 기준이야. 사슬형 알케인에 비해서 탄소당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 수가 적은 탄화수소 화합물. 알케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하나일 때, 수소는, 그러니까 탄소가 N개일 때, 그 N개에 대해서 수소는 2N 플러스 2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수소 원자 개수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단일 탄소당으로 비교해도 되는데 이 개념보다는 사실 이렇게 따지는 게 더 좋죠. 그 분자 전체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의 개수 있을 거잖아요. 그 탄소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면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알케인이니까 CnHEn 플러스 2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분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그 En 플러스 2개보다 적은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불포화되어 있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촉매 존재 하에서 H2와 반응에 수소 원자가 첨가될 수 있는 화합물,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전형적인 탄소 원자 사이에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이렇게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도 불포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불포화되어 있는지를, 얘는 불포화되어 있는 정도가 커, 얘는 작아.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불포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그게 불포화도라고 부르는 이제 이 숫자로 나타내지게 돼요. 그래서 불포화도가 됩니다. 자, 불포화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불포화된 정도는 같은 탄소수의 알케인, 수소 원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CnHEn 플러스 2개. 이게 맥스예요, 맥스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가 부족한지를 따져주시면 되고, 부족한 수소 원자의 개수 2개마다 이게 불포화도 1이 돼요. 그러면 부족한 수소 원자 개수가 총 10개다. 그럼 불포화도는 5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부족한 수소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는 의미로서 수소 결핍 지수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요. 불포화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Degree of Unsaturation. 자, 그 용어로 제일 많이 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앞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화학식을 가지고 그 분자의 화학식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 화학식으로부터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화학 구조식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구조가 그려져 있을 때 그 구조로부터 직접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이제 분자식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비교하면 되겠죠. 전혀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수소 이외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CH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CH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CH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는 아니겠지만 불포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CH로만 되어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할로젠 원자 같은 경우는 그냥 수소 원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할로젠 하나당 수소 원자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산소 원자와 황 원자 같은 경우는 뭐 CH2로 치환해도 돼요. 산소 원자 하나를 CH2로 바꿔도 되는데, 보통은 생략해도 그 결과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산소 원자와 황 원자는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CH2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질소 원자와 인 원자는 CH로 바꿔주시면 돼요. 질소 원자 하나당 CH.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불포화도에 따라서 이제 분자 구조들을 좀 볼 건데, 불포화도에 따른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형태예요. 불포화도 1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파이 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고리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불포화도 1이 됩니다. 자, 파이 결합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중결합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화합물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고리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 이것들이 불포화도 1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자,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14개예요. 그렇죠? En 플러스 2개가 되니까 14개. 근데 존재하는 건 12개. 몇 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야? 2개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수소 원자의 개수의 절반이 불포화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불포화도 1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분자식으로 보면은 탄소가 7개 때 수소가 14개, 그리고 산소 원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만약에 치환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 산소 원자를 CH2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러면 탄소 원자가 전체 8개가 되고 수소 원자가 16개가 되죠. 자, 그러면 탄소 원자가 8개, N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8이 16에 17, 18, 18개가 돼야 되는데 16개가 되니까 2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불포화도 1을 가지게 되죠. 아니면 앞에서처럼
산소 원자는 어떡한다? 그냥 생략해도 돼. 여기서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러면 탄소가 7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건 16개가 돼야 되잖아. 이 경우도 2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자는 거는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비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이것 다 가상의 구조들이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가상의 구조의 분자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상관이 없고 결과만 똑같이 나오게 되면 되는 건데 생략을 하던 CH2로 바꾸던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불포화도 2는 파이결합이 2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파이결합이 2개. 파이결합이 2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삼중결합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결합이 2개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삼중결합이 하나가 존재하든지 이중결합이 2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파이결합을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포화도가 2가 돼요. 보통 파이결합 하나당 불포화도 1이 되고 고리 하나당 불포화도 1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따져보면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지게 되는 수소원자의 개수는 14개죠. 14개에서 4개의 수소원자가 부족하니까 불포화도 2가 되는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포화도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고리가 2개 존재할 수도 있고 고리도 고리 하나당 불포화도 1이니까 그러면 고리 하나에 이중결합이 존재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다 계산해보면 불포화도 2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도 2인 거는 파이결합이 2개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 삼중결합으로 존재하던 이중결합이 2개 존재하던 아니면 고리가 2개 존재하는 형태, 고리 하나에 파이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형태. 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불포화도 3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분자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 이제 호르몬 제제인데, 분자식이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꿨는데, 산소 원자를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탄소가 21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죠? 42개에다가 42에다가 2 더하니까 44잖아. 44에서 32를 빼는 거야. 그러면 12개가 되네? 그럼 얘는 불포화도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6이 되죠. 그럼 한번 볼까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 그렇죠? 불포화도 6이 된다는 얘기는 불포화도의 성격 6을 찾아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고리가 존재하죠. 고리가 몇 개 존재하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고리가 존재하네? 그러면 여기 여기 써있군요. 그렇죠? 보시면 고리가 4개 존재하니까 이거로부터 불포화도 4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파이결합이 몇 개가 존재해? 파이결합은 어떤 원자 사이에 파이결합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파이결합만 존재하면 돼.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사이에 카보닐기에 파이결합 하나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탄소 사이에도 파이결합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파이결합이 2개가 존재해요. 이중결합이 2개니까 파이결합이 2개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도 6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분자식을 가지고 계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화합물 구조로부터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불포화도 1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불포화도 1에 해당하는 게 뭐죠? 고리 하나, 그리고 파이결합 하나. 오케이? 그래서 고리의 수에다가 파이결합의 수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저 파이결합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은 그냥 이중결합의 수를 더해주시면 돼. 왜? 이중결합에는 파이결합이 하나가 존재하니까. 근데 삼중결합 같은 경우는 파이결합이 2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중결합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중결합의 수에다가 2를 곱해줘야 이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파이결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고리에다가 파이결합의 수를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분자식이 다 밑에 써 있으니까 분자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화합물. 고리가 몇 개? 고리가 하나가 존재하고 파이결합 하나 존재하죠. 그럼 이 첫 번째 화합물의 불포화도가 몇이에요? 2가 되겠지. 맞는지를 보면은 산소 원자 없다고 치면은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14개잖아요. 10개. 4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하니까 불포화도 2 맞죠. 자, 두 번째 화합물. 이게 벤젠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인데 얘는 불포화도가 몇이 되냐면 계산해보세요. 4가 됩니다. 4. 왜? 고리 하나 있죠. 그리고 파이결합이 몇 개야? 3개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불포화도 4예요. 얘는 불포화도가 몇이 돼요? 파이결합 2개 존재하죠. 불포화도 2예요. 2. 얘는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질소원자는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질소원자는 뭐로 바꿔주면 된다? CH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럼 이거 분자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탄소가 2개일 때 수소가 3개인 거는 그대로 되고 질소원자 하나가 CH로 바뀌는 거잖아요. 앞에서 한 번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탄소가 2개에다 하나 더해지니까 3개가 되고 수소원자는 3개에다 하나 더하니까 4개가 되죠. 그럼 탄소가 3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8개. 근데 지금 몇 개가 존재해? 4개. 몇 개 수소 부족하죠? 4개. 불포화도 몇이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구조로 따지나 분자식으로 따지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 고리도 없고 다중결합도 없어요. 불포화도 제로. 얘는 이중결합 하나 존재하잖아요. 불포화도 1. 얘는 불포화도가 없습니다. 그쵸? 제로가 돼요. 자, 얘는 한번 따져보시면 얘 없다고 치면은 탄소가 3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8개. 그렇죠? 근데 6개만 존재하니까 2개 수소원자가 부족한 거고 그로 인해서 불포화도 1. 파이그раф 하나 존재하니까 불포화도 1. 맞죠? 인원자 같은 경우는 CH를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는 변화를 시켜주면 탄소가 4개가 되죠. 여기가 CH가 되니까 수소는 몇 개가 돼? 10개가 되잖아. 탄소가 4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원자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은 포화되어 있는 상태다. 포화되어 있다는 게 불포화도가 제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냥 몇 번 하시다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입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공면구조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에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불포화도를 계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공면구조. 공면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경우는 구조식으로부터 불포화도를 계산할 때는 구조식, 그러니까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고 불포화도를 계산할 때 그때는 가장 주된 공면기여체의 구조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가장 주된 공면기여체. 아시겠죠? 자, 분자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면구조가 존재하는 화합물도 분자식이 있을 거잖아. 분자식은 하나겠죠. 왜? 동일한 화합물에 그려지는 방식으로 인해서 2개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분자식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동일한 화합물이니까. 그러면 분자식을 통해서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분자식의 수소원자 개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진 불포화도 값은 이게 왜 앞쪽에서 가장 주된 공면기여체 구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분자식의 수소원자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주된 공면기여체 구조로부터 계산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공면기여체 구조로 계산을 하면은 분자식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한 완전 불포화도를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거든.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이거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이에요.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자, 여기 황원자에는 지금 빙고 전생이 한 쌍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황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3개에다가 비공유자상 한 쌍이니까 입체수가 4란 말이죠. 이 황원자의 혼성화 뭐냐면 sp3예요. 이거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야. 여기도 비공유자상 한 쌍 존재하는 거니까 sp3지. 지금 이 두 구조는 공면구조잖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구분이 되는 공면구조의 두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앞쪽에 산소원자와 황원자도 생략을 하는 거 뭐 표현했잖아요. 그럼 산소원자와 황원자로 둘 다 생략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화학식으로부터 분자식으로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황원자와 산소원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불포화도 몇이에요? 탄소가 2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원자의 개수가 몇 개지? 6개야.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얘는 포화되어 있는 거야, 포화. 불포화도가 제로니까 포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분자 구조 내에 불포화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쵸? 고리도 없어야 되고, 다중결합도 없어야 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지금 황원자와 산소원자 사이에 파이결합이 하나가 존재하잖아.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파이결합이 존재하는 구조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얘는 불포화도 1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파이결합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포화도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화합물의 분자식으로부터 계산이 되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뭐가 주된 공면기여체라는 거지? 얘가 주공면기여체라는 거야. 자, 저 화합물보다 이게 더 주된 공면기여체예요. 그래서 실제 교재에 따라서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는 이 구조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지. 그냥 차지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되게 불안정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주된 공명 기여체예요. 왜냐하면 이 화원자의 혼성화에 더 맞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거든. 자, 이거 좀 중요하네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화합물 가지고 불파도 계산하는 거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조금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뭐 아주 많이 틀리진 않으시는데 틀리는 분들 그래도 있어요. 그냥 딱 보고 1. 땡이죠. 땡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따져보면은 얘는 없다고 치면 되고 얘는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CH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분자식은 탄소가 4개가 되는 거고 수소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에다 하나 더하니까 10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야. 얘 어떤 특징을 보이는 거죠? 포화되어 있잖아. 불파도 제로니까. 얘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앞쪽과 똑같은 특징인 거지. 얘도 공명구조로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역시 여기에 인원자는 원자 4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3 혼성이에요. 얘도 sp3 혼성이에요. 포화되어 있다. 그러면 두 공명구조 중에 주된 공명기체가 뭐다? 얘가 주다. 얘는 포화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자와 이제 설퍼 원자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그리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중요점이 있는 거죠. 어떤 구조가 더 맞는지. 일반적인 이주기 원자에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안정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화합물의 불포화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를 보면은 이제 탄소 수소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로 뭐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A번 보시면 탄소가 2개죠. 탄소가 2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이제 CN에 HEN 플러스이기 때문에 6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6개에서 2개만큼 뺀 4개, 4개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4개 수소 원자 부족할 때 불파도는 그걸 2로 나눈가 몇이 되죠? 불파도는 2가 됩니다. 자, 탄소가 6개다. 그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14개죠. 14개에서 지금 6개니까 8개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그거를 2로 나누면 불파도는 4가 됩니다. 자, 10번. 탄소가 8개. 그럼 8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18개예요. 그래서 10번은 뭐다? 네, 포화되어 있다. 불파도가 0이기 때문에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생략하고 계산하는 편이에요. 탄소가 7개입니다. 그럼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16개고 근데 8개의 수소 원자만 존재하니까 8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불파도 2로 나누면 4가 되죠. 자, 브로마이드는 뭘로 바꿔준다? 수소 원자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분자식을 다시 쓰면 탄소가 7개일 때 수소가 12개인 것과 같은 불파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7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 앞쪽에서 본 것처럼 16개예요. 12개만 존재하니까 4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불파도로 따지게 되면은 2가 되죠. 자, 질소 원자는 뭘로 바꿔준다? CH로 바꿔준다. 자, 그럼 탄소가 5개에다가 하나 더해지니까 6개가 되고요. 수소는 9개에다가 하나 더해지니까 10개인 화합물의 불파도와 동일한 거죠. 그러면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6, 2, 12, 14개죠. 14개 중에 10개의 수소 원자만 존재하니까 4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그건 2로 나누면 몇이 돼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화합물들의 불포화도 계산을 했고요. 자, 2번 다이아제팜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이제 안정대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 중에 하나인데 다이아제팜의 화학식은 탄소가 16개고요. 수소가 X개, 그다음 클로라이드 NO2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네요. 자, 구조적으로 3개의 골이 8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다. 다이아제팜의 수소 원자는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자 구조로부터 우리가 불포화도를 계산할 수 있죠. 고리와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 이중결합은 이제 파이 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리의 개수, 그리고 이제 파이 결합의 개수, 그걸 더한 게 이 화합물의 불포화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리는 3개고, 8개 이중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 8개. 그래서 총 11의 불포화도. 이게 불포화도예요. 불포화도가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탄소가 16개야. 그러면 수소가 X개라고 봤을 때 클로라이드는 뭘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수소 원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 원자는 CH로 바꿔주는데 그게 2개. 그럼 산소 원자는 생략합시다. 자, 그럼 탄소가 16개, 수소가 X개일 때 수소 원자 하나 더하고요. 그럼 여기는 탄소 2개, 수소 2개가 돼요. 자, 그러면 탄소는 총 몇 개라고 볼 수 있냐면 16개에다가 여기 2개 되죠? 그러면 총 18개가 되는 거고, 수소는 X개에다가 여기 하나, 2개 더하니까 3개가 되네요. 자, 요게 존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럼 탄소가 총 18개니까 38개가 될 수 있죠? 18개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38개. 38개에서 지금 수소 원자의 개수가 X 플러스 3개예요. 요거를 뺀 값이 뭐가 돼야 돼? 불포화도에 2를 곱한 값이 돼야 되니까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요? 16이 돼야 되는 거죠. 16이 돼야 22가 됩니까? 그럼 x는 몇이다? x는 13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이아제팜의 수소원자는 몇 개? 13개의 수소원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고리 하나, 2개, 3개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중결합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